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수달래입니다. 우리시 발전 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경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보건소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28억 6,170만 5,18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4.2%인 309억 7,034만 2,130원, 2월액은 0.4%는 1억 2,95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4%인 17억 6,186만 3,050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세부 내역을 집행 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으로 3,171만 8,0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 용역비는 2,450만 원 선 지급 후 2,450만 원을 사고 이활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긴급 대응 중 의료비 구려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소모품 지원 등으로 3,460만 8천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재채치료 간호 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 대비하여 간호 인력 인건비 2,6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지원은 코로나19 화이자 이가 백신을 희석하지 않고 사용함에 따라 469만 1,000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63억 8,297만 5,560원을 집행하고 4억 6,625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중 의료비 구려비는 코로나19 업무 대응으로 검사 업무가 중단되었다가 2022년 6월부터 보건주 업무를 재개하여 엑스레이, 판독 건수 등이 적어 584만 1,3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한시 인력 국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제7차 재유행에 대비하여 한시 인력 인건비 7,9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성인 및 소아 대상 361건 4억 655만 3,600원을 집행하고 9,222만 6,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모자 보건 지업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2,083명에게 16억 3,950만 원을 집행하고 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652만 8,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638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남인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혜민 인공수정 1,358건 9억 3,78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9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정신재활시설 상교수의 인건비 등 4억 9,041만 2,170원을 집행하고 4,131만 2,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피후견 신청자가 없어 12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사업 중 행사시비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미개체에 따라 59만 2천 원인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등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2년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요새는 또 뭐 각종 전염병이나 이런 포충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성인지 예산을 먼저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보면 양성평등 추진 사업이 없어요. 아니다. 평택보건소 보면 양성평등 추진 사업은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 4개 사업에 5개 집행입니다. 네네. 그 집행률도 보면은 뭐 4개 사업 중에서 거의 99%인데 밑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서는 좀 이런 거는 좀 89% 정도 좀 미달은 했는데 그래도 많이 달성 90% 가까이 달성을 하신 거지만 이런 거는 좀 뭐 100% 가까이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셔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뭐 중앙방역대책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잔액이 많이 좀 남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일반 사무비에서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시설 구급차 이송, 방역비, 이송하고 방역비에서 뭐 4천만 원 예산에서 1,197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다른 거는 좀 그래도 뭐 코로나 인해서 뭐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국 같은 거는 회의가 없어 갖고 2월 된 거는 이해하기 했는데 방역에 대해서 좀 남은 거에 대해서는 방역은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 맞고요. 이게 사설구급차 이용이냐면은 그다음에 옛날에 생활치료센터가 그다음에 간염병 전담병원 인정했을 적에 어르신들이 이제 보건소 앰뷸런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송탄하고 그래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이송에 따른 이제 이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직원들이 환자 간호사하고 운전기사가 환자 이송을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 방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 거 싶어갖고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보면 한센 피부병 검진 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 많이 남지는 않았어도 거의 한 5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유행해서 4, 4분기만 일반 주민 대상으로 피부병 검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환자가 많이 죽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서 이제 4번 이제 검진을 시민 대상으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한센병 같은 조기 발견 시 치료가 가능한 걸로도 알고 있고 요새는 또 기후 변화를 위해서 이런 피부 환자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홍보나 이런 거에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었나 남들이 또 기회를 받을 기회를 놓치나 이런 거에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올해부터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택시가 출생률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1등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특화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정자은행 그거 난자은행 네. 그것들 적극 추진하는데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난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 고안해 주시기를 바라는. 예,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 검토를 해봤어요. 사실은 어저께 검토를 해봤는데 그 서울시에서는 지원해 놓은 거는 시술비를 남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더라고 2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건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생보협회에서 100만 원하고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5년 동안 난자를 5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해갖고 그거하고 그 시술비까지 우리는 200만 원을 지원할 생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시술비하고 난자를 5년 동안 저장해 놓은 거에 대해서 하면은 아마 전국 최초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사회보장정보원에 또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해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서부터 아마 이제 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계획 수립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의뢰하고 이제 내년 초에 조례 개정하고 그러면 하반기서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조례 개정할 적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한 거 있으면 예, 소장님한테 SOS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의료에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한 17억 되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시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비율로 보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아니 뭐 이거는 답을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적으로 보면 그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 국비하고 시도비 반환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15페이지 보면 기타 잡종금이 있습니다. 평택보건소에. 지금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최초 보관일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만 원이 지금 현재 말까지 이제 보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2023년도에 어떻게 지출이 된 항목입니까? 이 현금을 보유하는 금액인데.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시 보관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뒤에 송탄보건소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송탄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19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의료시설기관에서는 이 예산이 아무래도 좀 차고 또 생기고 또 불용액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요. 근데 이제 한두 가지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뭐 대상자가 적고 신청자가 적은 그런 세부 사업들이 있어요. 영유아 발달 검사라든지 또 우리 중증 치매 있는 공공 후견 사업이라든지 그 신청자가 없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21년도에도 예산이 비슷해요. 그러면 그때 예견을 해서 예산 비율을 좀 잘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참고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은 금액이라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모으면은 많은 예산이 절약되거나 딴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많이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 이따 송탄보건소에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고 우리 평택보건소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 하고 가시죠. 네,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 시간을 선언합니다.